자, 선택형 어휘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해 가면서요. 자, 마치 빈칸초론처럼 선택형 어휘 뒤에서 근거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말장난 주의하시고요. 함정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A번도 살짝 함정 걸어놨는데요. 일단 바로 첫 문장부터 자, 어휘가 나왔네요. 일단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자, get nervous, 자, 긴장을 한다. 아니면 자, relaxed, 자, 뭔가 편안해진다. 자, 정반대 개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living, 자, placidly. 이 placidly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차분하게 이런 뜻인데 이번 게 알아두시고요. 그 원형은 placid라는 단어가 형용사고 거기에 이제 ly를 붙인 건데 행여나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몰랐어도 이건 알잖아요. and safely 유사 개념이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한 글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nervous가 답이면 굉장히 참신한 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게 사는데 긴장을 한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물론 뒷문장을 볼 건데 선생님 뒷문장을 줬는데 선생님은 이 주어 때문에 여기 some people 이라는 이 주어 때문에 얘가 답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인 정보라면 어떤 사람은 일부 사람들은 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we, you, many people과 같은 주어를 썼겠죠. 근데 그런 주어를 쓰지 않고 굳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즉 뭔가 예외적인 정보를 주겠다는 힌트를 이 주어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정보를 주어로 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 이 뭔가 좀 차분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면서 놀라운 정보가 되려면 얘가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한 거라고요. 물론 뒷문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바로 근거 나오잖아요. 그들은 run as surely toward danger. 자, 이게 as 원급 비교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앞에 as는 X표 쳐버렸죠? as 원급 비교에서는 앞에 as는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as에서 뭐만큼이나 뭐 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앞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확실히 분명히 아주 당연하게도 toward danger 위험을 향해 뛰쳐간대요. 자, 뭐 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대다수 사람이 나오네요. 대다수 사람들이 run away from it. 여기서 이제 그 위험이겠죠.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 그만큼이나 그들은 위험을 향해 뛰어가려고 한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여기 정답은 nervous.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 참신한 정보로 시작하는 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위험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오히려 안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글이구나. 알겠죠? 그럼 이건 처음에 만약에 주제 찾기 문제였다면 이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갑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조금 이제 B번 문장으로 바로 건너올게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위험을 즐기는 그 사람들은 risk takers. 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니까 앞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오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위험을 무릅쓰는,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는. 반대로 안전하게 뭔가 차분하게 살면 불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럼 보세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해했는데 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deliberately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인데 자, 여기서 court 하는지 evade 하는지인데 뒤에 목적어가 이거네요. loss 뭔가 잃어버린다거나 손실이라거나 injury 부상이라거나 or even death 심지어 죽음까지 이 사람들은 즉 이거 한 단어라면 위험이 되겠죠. danger 혹은 risk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였어요?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자 여기서 evade가 피하다니까 얘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court한다 하고 대충 눈치로 가진 친구들 일단 정답은 맞췄습니다. 정답은 court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court란 단어가 이게 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겠죠. 자, 오늘 court 정리 이게 나름 다의어입니다.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알아두세요. 이 court란 단어를 여러분이 아는 뜻으로 보여주면 이 정도 뜻들이 있죠. court 그럼 어떤 뜻들이 있어요? 자, 궁정이란 뜻도 있고요.
뜰이나 마당이란 뜻도 있고, 자, 우리 뭐 농구 코트 아니면 뭐 테니스 코트 하는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경기장. 그리고 법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느낌인 거죠. 바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 이게 코르트의 원래 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여기 있는 이 궁정, 궁궐이란 느낌이 가장 강력한 본뜻이 된 거고, 그럼 궁궐이나 궁정과 같은 이렇게 높은 담이 있으니까 그런 높은 담벼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에서 뜰이나 마당, 경기장, 그리고 왜 법정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 법원 가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던데 이렇게 뚜껑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 뭐 우리 뭐 조선 시대로 표현하면 뭐 사또 하는 그저 마을의 고을들 예전 사용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곳이 높은 담벼락으로 법정 그 판결 내리는 곳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본뜻을 가진 이 궁정의 뜻에서 바로 요 동사의 뜻이 파생이 됐는데요. 뭐냐면 그 궁궐에서, 궁정에서 파티나 무도회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혹은 거기에 주된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궁궐에서 하는 동작이란 느낌으로 어떤 동작을 많이 하냐? 바로 이거죠. 전하 뭐 이런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궁정 짓거리를 하다라는 느낌, 궁어에서 뭔가 왕에게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느낌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심을 사려 하다, 전하. 혹은 이제 거기 궁궐에 그런 파티장, 예전에 이제 사교의 장이 그런 궁궐밖에 없으니까, 아가씨,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했죠. 어찌됐건, 이런 구애하다. 그래서 좀 한 단어로 동의적 표현을 쓰면 attract란 표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뜻도 아니란 말이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법정이란 뜻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동사로 위험 따위를 자초하다, 즉 법정에 갈 만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위험 따위를 자초하다. 그래서 이걸 자초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invite, 그런 위험을 초래하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럼 여기 문맥을 다시 봤더니 다시 한번 뭔가 잃는 거나 부상이나 심지어 죽음을 코르트하다, 즉 법정에서 하는 행동을 하다, 자초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이어는요 천천히 공부를 해보면 원래 본뜻이 하나입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파생이 된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어려웠죠. 혹은 어렵거나 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 알아두시고, 이 본뜻, 여기서 이런 뜻들을 바탕으로 동사의 뜻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자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베이드도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베이드, 이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베이드란 단어에서 이 본뜻에 이 베이드란 어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접두사 안으로란 뜻을 가진 이를 붙여서 invade, 밖으로란 뜻을 가진 이를 붙여서 evade, 완전히 끝까지란 뜻을 붙여서 pervade,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vade가 있는데요. 먼저 invade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다, 그래서 침입하다, 침략하다. 명사 형태로는 invasion이 되겠죠. 침입, 침략. 뭐 안 썼지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invader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invader 하게 되면 침략자가 되겠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접두사 이 붙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밖으로 가다니까, 그렇죠. 회피하다. 뭐 더 쉬운 단어로는 avoid의 뜻이 되겠죠. avoid,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evasion 하게 되면 회피가 되는 건데, 여기 또 접두사 하나 붙여서요. inevitable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정접두사예요. 안으로가 아니라. 그럼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알겠죠? 필연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건 또 한 튼 단어로 unavoid를 활용해서 avoida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forbade. 이 per라는 접두사는 완전히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forbade 하게 되면 여기저기 끝까지 다 가 있는 거니까 만연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좋게 얘기하면 유행하다, 널리 퍼져 있다까지. 예. 이 한 단어에서 정말 5만 가지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B번도 정리가 됐고요. 자, C번 갑니다. 자, C번은 쭉 그대로 정독을 쭉 하시면서요. 자, 저는 여기 C번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when a physically, 자, 어떤 신체적으로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적인,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글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거였잖아요. 이 글은 오히려 그걸 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글상으로는 뭔가 플러스적인 느낌이 되는 거고, 그죠? 이 글상으로 그게 사라지는 거 오히려 안 좋은 게 되겠죠. 이 글에서는. 뒤에서 문맥을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나오죠. 아드레날린의 flood, 그 홍수가 아드레날린이 뿜뿜한다는 거예요. into the bloodstream, 혈관에. 그래서 그게 prepares the body, 우리 몸을, 신체를 준비시키는데 to act swiftly, 재빠르고 forcefully, 좀 더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to protect itself,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험을 사람들이 막 무릅쓰는 이유가 아드레날린 분비 때문이구나. 그럼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뭐 했을 때? 발생했을 때, arise,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플러스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글을 상식에 의존해서 풀었으면 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건 나쁜 거야. 이 생각 가지고 풀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첫 문장에서 상식과 반대적인 메시지였다는 거 잘 잡고, 아까 B번 선택지에서 court, 그죠? 그 다음에 evade, 어려운 단어 정리 다 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됐죠? 자, 선택형 어휘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하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문제도 일단 A번부터 정반대 개념이 나오네요. 자, 근데 단어는 알고 있나요? 자, flee 그러면 이렇게 도망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헌팅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반대로 사냥하는 건데, 자, 소재를 봤더니요. 도망치는 거 혹은 사냥하는 것은 has been perfected. 자, 완벽하게 뭔가 되어져 왔는데요. to a fine art. 이때 art는 예술? 근데 기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to fine art. 자, 아주 좋은 기술로 완벽하게 되어져 왔대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부분이요. 자, 뭐 마치 좀 더 보고 뒷부분 영화 펼쳐줄게요. Inspiring,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킨 건데 mythic levels of speed, endurance and agility. agility 그러면 어떤 민첩성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누구한테 있어서? 바로 in prey species.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prey가 뭔지는 알잖아요. 먹잇감 그런 종들에게 있어서, 먹잇감 역할하는 이 종들에 있어서 플레잉 기술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사냥 기술이겠어요. 당연히 뒤에도 보면 이제 동물들 나오면 이게 antelope에서 영양, 가젤, 뭐 저기 지브라 해가지고 우리 얼룩말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먹잇감 동물들이니까 바로 도망치는 얘기, 플레잉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근거 잡아서 푸는 겁니다. 자, 다만 어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저긴 저 플레잉이요. 이 fly에서 파생이 돼서 발음 변화로 fly, flee, flee, fleet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fly는 다 알다시피 이렇게 날다, 파닥파닥 날다 혹은 명사로는 팔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flee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생해서 날아서 휙 도망가다라는 뜻이 되고요. flee는 그래서 휙휙 날아서 도망가는 날진 않지만 톡톡 튀어가는 벼룩이고요. 거기다 t까지 붙여서 fleet 하게 되면 휙 지나가다. 물론 큰 함대란 뜻도 있어요. 그 어원이 좀 다른데 단어는 똑같아요. 철자는 fleet 하게 되면 함대란 뜻도 있는데 그 뜻과는 별개로 여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휙 도망가다, 휙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flee가 휙 도망가다. 그 다음에 fleet는 휙 빠르게 이렇게 씩 지나가는 것들. 알겠죠?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fly의 명사 형태도 flight고, 자, flee의 명사 형태도 flight입니다. 그래서 이 flight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비행이라는 뜻도 되는 거고, fly의 명사 형태로, 그 다음에 flee, 도망치다의 명사 형태로 도망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이 말장난 식으로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light, 싸우거나 or fight라고 해서, 혹은 이제 반대로도 쓰죠. fight or flight라고 해가지고 맞짱을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맞닥뜨리거나 들이대거나 아니면 flight 도망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B번 갑니다. B번은 이제 문장 B번 선택지 좀 바로 왔어요. 자, knowing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lion 사자라든지 자 leopard, cheetahs 이러한 동물들이 capable of only short burst of speed 아주 짧은 순간만을 이렇게 뛰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분사구문 자 그러면서 자 그 hoofed resident 주민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먹잇감 동물들이구나 정도 문맥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말발굽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프가 말발굽이라는 뜻이거든요. 발굽. 자, 그래서 이런 초식, 이런 말발굽 동물의 그 거주민들은인데 바로 이 단어.
바로 이 단어. 네. 이거 별표 쳐야 되겠죠. 정말 빈칸 추론 어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바로 이 친구. 부정어구 앞에 달아놓는 겁니다. 아, 이거 별표 3개 쳐놓을까요? 이거 혹시 B번 때문에 틀렸던 친구들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 똑바로 잡았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이런 육식 동물들이 사실은 짧은 거리밖에 뛰지 못해 라는 걸 알아. 그럼 그런 이 초식 동물들은, 먹잇감 동물들은 이제 여기서 단어도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아이를 그러면 이제 빈둥거리는 거예요. 패닉하게 막 여기다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 하지 않는다, 패닉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게으리가 빈둥거리지 않는다, 아니면 패닉하지 않는다. 바로 고양이과 동물들의 딱 사이트, 딱 눈에 보이면인데 뒷문장에서 또 조건이 붙었죠. 이거 빠뜨려야 돼요. 뒷문장에서 뭐하는 한 걔네들이 had running room, 달릴만한 공간이 있고, 이때 참고적으로 room이 알다시피 그렇죠,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had start, 이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had start 하게 되면 머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스타트니까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리함, 우선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리함.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좀 달릴만한 여지나 공간이 있고, 자, 뭔가 유리함이 있는 한 걔네들은 뭐 하지 않는다? 바로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알겠죠? 얘기한 대로 이 idle 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 이런 게으른, 나태한, 놀고 있는, 형용사도 되고, 우리 여기서 쓰였던 것처럼 빈둥거리다 하면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영양사전 풀이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 working 일하고 있는 사람이 idle하다면 형용사로 쓰인 거죠. 비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걔네들은 have no jobs or work, 일이 없는 거다. 됐죠? 혹은 동사로 쓰여서 idle, to idle workers means, 자, 이 idle 일꾼이라는 건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일하는 걸 뭐 하는 거다? 멈추는 거다. 전부 다 빈둥거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외울 때는 아이들은 잘 놀아 이렇게도 외웠는데, 어떻게든 잘 외워지는 대로 아이들은 잘 놀아, 놀고 있는,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됐죠? 다만 정확한 어감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서 랄랄랄랄랄라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느낌이란 거. 알겠죠? 자, 이제 C번으로 갑니다. 자, C번은 봤더니요. 자, 여긴 이제 그러나 이제 늑대, 객과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객과 동물들, 이 canines 하게 되면 이게 객과 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객과 동물들은 고양이과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또 우리 좋아하는 거 떴네요. 다시 한번. 객과가, 아니면 여러분이 canines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얘네가 고양이만큼 빠르지는 않아. 안 좋다는 얘기죠.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나 they can run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뛸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걔네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뭐 할 만큼 충분히 long enough인데요. 약하고 좀 늙고 아픈 먹잇감을 지치게 할 만큼이에요. 아픈 이런 얘네들을 뭐 할 만큼? 힘나게 할 만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마이너스? 그죠? 얘네들을 지치게 하고, 그죠? 그럼 얘네들을 지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표현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거고, 이 객과 동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을 지치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얘네들을 힘나게 하는 거면 당연히 이 객과 동물에게는 나쁜 게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을 뭐하게 할 만큼? 지치게 할 만큼,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invigorate 하게 되면 이것도 뭐 기운나게 하다, 힘나게 하다라는 동사니까 상대 개념으로, exhaust의 상대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사실 이 문장 내에서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잘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exhaust까지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고 났을 때 이런 내용 때문에 얘가 정답이야 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찾아주도록. 됐죠? 자, 선택형 어휘 문제입니다. 소재가 음악과 관련된 소재가 나왔는데요. 또 괜히 쫄 거 없습니다. 알겠죠? 쫄면 될 것도 안 돼요. 괜히 음악 얘기 나와가지고. 자, 일단 여기 선택지 먼저 봤더니 contrary, 뭔가 서로 반대되는 모션 움직임이냐, 아니면 이제 parallel 하게 되면 평행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평행하는 그런 움직임이냐인데, 천천히 번역을 해봤더니요.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thinking your way, 여러분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through a melodic and harmonic combination. 멜로디나 하모니 그러면 이제 어떤 화음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조화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자, 그런 이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ou are struggling a little, 살짝 좀 고생하고 있다면 하면서 악상이 안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을 때는 open the best combinations of these two elements.
이 두 어떤 요소의 최고의 조합이 work, 자, 작동을 하는데 서로 정반대되는 거냐 아니면 평행하는 거냐인데 이미 여기서 종종 이따금식이라는 이 표현에서 상식과 좀 벗어나는 느낌인가? 이따금식은 이게 가장 좋아요니까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런 느낌 좀 들면서 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뒷문장 보고 판단해야죠. 근데 뒷문장이 바로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as your melody rise up 멜로디가 올라가면 try to make the bass note 자 음악 얘기 나올 때 참고적으로 자 CF 참고적으로 자 음악 얘기 나올 때 노트는 음표고요. 당연히 음악 얘기 나올 때 rest는 쉼표고요. score 그러면 악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음표 쉼표, 악보에다가 악상을 딱 떠올려가지고 딱 작곡을 하는 건 영어로 compose라고 하고요. 알겠죠? 이건 같이 통째로 같이 좀 알아두세요. 음표, 쉼표, 악보, 그리고 compose, 작곡까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멜로디 라인은 위로 쫙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코드이기도 하고요. 화음 코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fall 좀 떨어지게 해줘라. 어때요? 반대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 있는 contrary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B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거 찾아가면서요. 자, equally 마찬가지로 when your melody line falls 멜로디 라인이 아래로 떨어지면 bring the bass note upward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This doesn't have to 이게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have to be true for every single melody note. 모든 멜로디 음표마다 위아래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럼 너무 듣는데도 불편하겠죠. 매 음표마다 화음이 하하하 이러면 알겠죠. 모든 every single code 모든 것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해라 하지 말라. 모든 음표마다 모든 화음마다 모든 코드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하루 종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해.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모든 멜로디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모든 코드, 화음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as a rule 하나의 규칙으로서 자, implanting 하게 되면 심어 넣는 거고요. separating 하게 되면 분리하는 건데 앞에 문맥 그대로 받아왔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앞뒤를 그렇죠. 서로 분리하는 separating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contrary 정반대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the movement 그런 움직임을요 between these two parts 이 두 부분 사이에 그 움직임을 어떻게 자 멜로디가 위로 가면 좀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아무짝에 그대로 나왔던 거 그 움직임을 어떻게 해라 separating 분리를 좀 시켜줘라 이렇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 C번 바로 갑니다. 자 C번 갔더니요. 자,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is that the listener, 자, 청취자들이 likes to hear one part as a melody. 한쪽 파트는 멜로디로 듣고 싶어 하고 the other part,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죠. 그럼 첫 문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discord, 불협 화음이고 harmony 말 그대로 화음인데 아니, 그냥 불협화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여기서 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아까 위아래에서 화음을 조화롭게 이루라고 했던 거지. 화음 짤 때 이걸 디스코드로 넣으란 말은 너무 오버한 거죠. 우리 제자님들. 더군다나 뒷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so 그래서 a single line 하나의 그 라인이요. can be identified 뭔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데 carrying the tune. 튠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고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음이라는 느낌을 넣는 건데 그래서 뭔가 튠, 뭔가 조정되고 화음이 쫙 들어가는 느낌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자 한쪽으로는 네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멜로디를 듣고 싶어하고 한쪽으로는 네 앞으로 가버렸네요. 하모니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글을 읽으시면서 선생님 지금 막 어려운 글은 아니었는데 괜히 음악 얘기 나오니까 쪼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뒷문장 해석이나 한번 해볼까요? 뒤에서 근거 어떻게 나오나? 뒷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somehow 어떻게든 this is often easier. 자 이게 종종 더 쉬운데요. for the brain 우리 뇌가 더 쉽대요. 뇌에게 있어서 더 쉽대요. 만약 뭐 한다면요. The supporting line, 자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주는 이제 베이스 깔아주는 그런 라인이 as different as possible, 가능한 한 조금 다른데 from the part playing the melody. 이 멜로디 라인하고 멜로디 라인 위쪽 라인에 있으면 됐죠?
그 서포팅 라인은 좀 아래쪽에 좀 있어주고서 위아래 이렇게 해주는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조화를 이루라는 거지. 다시 한번 불협화음을 이루라는 건 오버한 거라고요. 어디 불협화음을 이루라고 했어요. 조화를 이루는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위아래 좀 separating 분리시키는 요렇게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같은 친구들 좀 오버했다는 거. 너무 한두 발 더 앞서가서 갑자기 글을 좀 너무 오버해서 좀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주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화, 하모니를 맞추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줄형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지마다 꼼꼼히 보시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반이요. 이런 것들 적용해 보시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죠. 자, 늘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 추론처럼 근거 꼭 잡으시고요. 자, 농업과 관련된 글인데요. 자, running a farm. 이때 이제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in the Middle West today. 자, 오늘날 중서부 지역에서 자,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it's likely to be very expensive operation. 굉장히 너무나 비싼 일이 돼버렸대요. 자,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건 특히나 이 콘벨트 지역에서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자, 옥수수가 하면서 이제 보세요. 이 fat이란 단어, 혹시 fatten이란 단어를 처음 봤으면 영어 단어 뒤에 혹은 앞에 en이 붙으면 뭐 하게 만들다죠. 그래서 fat이 뚱뚱하니까 fatten 하게 되면 기름지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잖아요. 옥수수 지역인데 그 옥수수 지역에 그 지역의 livestock, 가축의 그러면 이제 큰 무리 대다수를 당연히 옥수수가 뭐 한 거예요? fatten, 살찌게 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The heart of the Corn Belt. 자, 콘벨트 지역에 있어서 그 핵심 지역은요, 아이오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앞에 이름에서 쭉 딱히 마이너스로 뒤집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the soil, 그 흙이 extremely fertile인데요. 자, 이게 혼동어휘였습니다. 바로 fertile 혹은 이제 fertile이라고도 하죠. 이건 뭐예요? 비옥한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철자 잘 보셔야 되고, 이건 뭐예요? 쓸모없는 황무지의 뜻입니다. 이 철자도 좀 비슷한데다 뜻도 정반대니까 참 많이 혼동어휘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단어는 마이너스 개념, useless의 뜻이고요. 요 단어는 굉장히 비옥한의 느낌입니다. 알겠죠? 근데 뒤에 문맥이 이렇잖아요. The rainfall, 이 강수량이요, is abundant, 풍부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접이요. 네, 계속해서 순접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또 앞으로 가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이 abundant, 충분하게 내리고 there's long, 길고 따스한 growing season, 점점 잘 자라는 그런 사계절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플러스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틀렸고 아까 본 것처럼 요거를 이제 fertile 정도로 바꿔 써줬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근데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봐보자고. 분명히 이제 3, 4, 5번 간 친구도 있을 테니까. 먼저 다음 문장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땅을 정말로 valuable, 귀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보세요. 자, when one add to the cost of the land, the cost of livestock, seed, machinery, fuel, and fertilizer까지가 when의 의미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as, 더하는 건데, 자, 어디에다가 이 땅의 그런 비용, 뭐 대지 비용에다가 무엇을 더해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게 A고 A를 더한다 to B인데 A를 더한다 B에 이렇게 되는 건데 B를 먼저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겨서 자, 토지 비용을 더해요. 뭐에다가 the cost of livestock, 가축의 가격이나 씨앗이나 농사 장비나 연료나 fertilizer, 아까 fertile이 뭐라고요? 비옥한. 그 fertilizer는 비옥하게 하는 거니까 비료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됐을 때 farming, 농사 짓는 건 becomes a very expensive operation. 첫 문제에 나왔던 거네요. 너무나 비싼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럼으로 하면서 인과관계니까. 너무나 비싸진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talent, 이게 뭐예요? 그렇죠. 몰라서 이번 기 암기하시고요. 소작농이 됩니다. 그리고 뒷문장도 힌트가 나오죠. 많은 토지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유가 된다. 그럼 다시 농부들은 뭐가 된다? 소작농이 된다. 이렇게요. 지금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4번 선택지 가볼게요.
4번 선택지는 사실은 뭐 미리 체크해 버릴까요? 여기 and를 중심으로요. 이제 순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produce가 the produce라고 했잖아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알고 있었나요? produce가 동사로 쓰이면 생산하다지만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이번 기회에 암기하세요. 몰랐으면.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일부 farms, 농장들은요, operate on contract to milling company. mill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방앗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곡식, 그럼 곡물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농장을 사버리고 그리고 매니저를 그것들을 운영하도록 고용을 해서 그리고 많은 장비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서 장비를 집어넣은 다음 당연히 뭘 가져가겠어요? 농산물을 가져가겠죠. produce, 이건 그대로 말이 되네요. 그 다음 여기도 바로 힌트 줘버릴게요. machinery, 그런 장비가 종종 갖춰지는데요. 제 표는 우리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죠? 요게 이렇게 수동으로 쓰인 게, 자, equip, 원래 표현은 이거죠? A with B입니다. equip A with B, 뭐예요? A에게 B를 장착하다. 달단데 이걸 수동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장비가 장착되어지는데 뭐가 장착되냐? electric lightning, 전자, 그런 이 조명이 장착이 돼요. 그래서 뭘 허용케 하냐? round the clock. 시계를 한 바퀴 쭉 돌아가니까 24시간 운영을 round the cl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허가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거 조명까지 달아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돼가지고 24시간 농장을 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정답은 2번이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꼼꼼하게 해준 것처럼 제발 형도 그냥 괜히 읽어보고 느낌상 이거 말고 정확하게 근거 잡아서 꼭 풀도록. 됐죠?